자, 앞서서 다시 얘기했지만 지수 연산 부분, 로그 연산 부분 그냥 간간히 한 번씩 봤으면은 해. 지금 줬던 그냥 그 프린트든 간에 쌤한테 따로 요청해도 돼. 쌤 저번에 대수했던 거 뭐 예를 들어 봐봐. 중간고사 시험 끝나고 그러니까 보면은 자꾸 요구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도 돼. 그러니까 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우리 수업은 유료다. 무슨 유료야. 돈 내고 하는 거잖아. 부탁을 해도 되게끔 우리가 학원에서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거잖아 지금. 근데 다들 특강만 끝나면 그냥 끝나는 줄 아는데 그냥 한 번만이라도 딱 봤으면 좋겠는 거야. 대표 문제 그거 한 번 쌤 저번에 프린트 한 번 더 뽑아주세요 정도만 이야기를 해줘도 쌤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은 뭐 더 풀어주고 뭐 뽑아주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자, 저번에 499번까지 했습니다. 일단 이제 자, 그래서 슬슬 더 붙이면 얘기해. 알겠지? 좀 일단은 이 상태로 버텨보죠. 자,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뭐였냐면은 삼각함수의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존재할 때 어떤 동경이 나오는 거야. 그럼 그 동경이 나왔을 때에 교점의 좌표가 발생을 할 건데 그때 주어진 동경과의 발생한 반지름이 R인 원과의 교점에 대해서 반지름분의 y 좌표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x 좌표 마지막 탄젠트를 x 좌표분의 y 좌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치? 그런데 알고 있겠지만 주어진 원의 반지름은 당연히 양수일 거야. 그치? 그리고 주어진 동경이 어차피 일반각의 특성에 의해 동경은 어차피 이 한 바퀴 안에 갇혀 있겠지. 그치? 한 바퀴 안에 갇혀 있을 거야. 그럼 동경이 1, 4분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2, 4, 3, 4, 4, 4분면까지 가능할 텐데 만약에 주어진 동경이 2, 4, 3, 4, 4, 4 방향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면은 삼각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쫓아가볼게. 그러면 다시 교점이 만약에 제 1, 4분면에서 발생이 되면은 1, 4분면에서 교점이니까 양수 콤마 양수의 교점 좌표를 가질 수 있겠지. 마찬가지 여기는 음수 콤마 양수, 요 점은 음수 콤마 음수, 요 점은 양수 콤마 음수의 교점이 발생을 할 거야. 맞지? 자, 그럼 다시 한번 1, 4분면에서 발생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지금 다 알파벳 쓰지 않고 SCT만 쓸게. 지금부터는 사인의 결과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반지름분의 y좌표,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가 될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동경이 제 2, 4분면에서 교점이 발생을 한다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사인은 다시 한번 뭐분의? 반지름분의 y좌표인데 반지름의 값이 무조건 양수값을 갖잖아. 그럼 반지름이 양수니까 교점의 y좌표가 양수면 사인 값은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때는 코사인 같은 경우는 반지름분의 x좌표니까 x좌표가 음수니까 음수값을 갖고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음수값을 갖겠지. 요거 됐어?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도 그래서 다 양수를 모두 다 갖고, 그럼 만약에 동경이 3, 4분면 위에 있다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계산 결과값이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반지름분의 y좌표는 음수값을, 반지름분의 x좌표는 음수값을, 탄젠트가 나오는 x좌표분의 y좌표는 양수값이 만들어지겠지. 여기도 됐어? 됐어? 자, 마지막에 4, 4분면 위에 있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계산 결과는 사인은 똑같이 반지름분의 y좌표니까 양수야, 음수야? 반지름분의 사인은 y좌표 교점에, 교점의 y좌표가 음수니까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니까
음수. 코사인은 양수, 음수? 양수. 탄젠트는 음수. x좌표분의 y좌표니까 얘분의 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래서 동경이 사분면에 어디 사분면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은 맨날 구해야 되겠지만 부호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제1사분면에 동경이 있을 때는 모두 다 양수고 여기는 양수,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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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 음수, 양수, 음수인데 가만 봤더니 우리가 어차피 잘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잘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각 사분면에 대해서 1사분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분면들은 각 하나씩만 양수고 나머지가 음수인 걸 볼 수 있어. 규칙성이. 그런 규칙을 띠잖아. 여기는 봤더니 그러니까 누가 양수야? 사인만 양수고 여기는 탄젠트만 양수고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고 여기는 모두 다 양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사분면의 방향은 일반적으로 1사분면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1, 2, 3, 4분면을 순서대로 연결을 해주면은 A, S, T, C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뭐 되게 많아. 일단 모두 다 양수, 다음은 사인만 양수, 다음은 탄젠트만 양수, 다음은 코사인은 양수인데 이걸 가지고서 뭐 탄젠트의 탄을 안으로 바꿔가지고 일단 뭐 얼싸 안고 아니면은 이제 뭘 산타크로스 막 되게 많아. 근데 뭐 우리 어렵지 않게 합시다. 얼싸탄코 됐지? 그래서 모두 다 양수, 사인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라는 걸 기억하자는 거야. 됐지? 사인, 코사인 두 개가 양수인 경우는 없어. 양수에 되면은 셋 다 양수거나 하나만 양수이거나 해야 돼. 자, 그럼 다시 한번 문제로 가서 이번에 자 뭐래?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양수인데 코사인과 탄젠트의 곱이 또한 양수래. 일단 곱에 대한 형태가 양수라는 얘기는 둘의 부호가 같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이 각각의 사인이 양수면 코사인도 양수라는 얘기고 사인이 음수면 코사인도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요거 됐지? 같은 방식으로 이쪽에 있는 탄젠트 같은 경우도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가 같으니까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가 똑같이 따라서 가야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다시 뭐라고? 모두 다 양수인 경우도 있지만 모두 다 음수인 경우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다 양수인 경우는 어디 사분면이었다는 거야? 제1사분면이었다는 거야. 수업은 항상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쌤도 좀 갖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인 게 내가 갖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 수학에 대한 공부를 가르쳐 줄 때는 1, 2, 3, 4, 5 이렇게 순차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가르쳐 줘야 돼.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얼싸탄코라고 하는 이게 결국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이 이유가 존재를 했었지. 그러니까 얘와 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얘는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얘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한 거니까 약속이니까 외울 수밖에 없는 건데 외워준 상태에서 발생하는 요 과정들도 물론 외워야 되지만 이 과정을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쉽게 가르치려고 하면 얘 따로 하면 돼. 대신 쉽게 알려주는 만큼 얘는 따로 좀 더 공부를 해줘야 되겠지. 한 번에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이 가르쳐주게 되면은. 근데 연관성이 이렇게 이 연관성이 있도록 연관성이 이렇게 연결돼서 얘네들이 유도가 되도록 알려주면은 이 유도 과정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 그래 오래가. 별게 아니야. 얘랑 같은 의미였던 거야. 정리해놓은 느낌인 것 뿐인 거지. 그렇게 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 좀 더 한번 더 와볼게요. 자, 그런데 이때에 우리는 결국은 이 교점들이 몇 사분면에 있냐에 상관없이 만약에 각 X축으로 또는 Y축 쪽으로 만약에 수선의 발을 이런 식으로 내려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방향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은 직각삼각형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할 거고 그러면은 X좌표가 양수, 음수, 양수에 관계없이 어차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을 해주면은 교점의 X좌표의 제곱 즉 다시 한번 X좌표에 대한 제곱 더하기 Y좌표에 대한 제곱이 무조건 반지름에 대한 제곱의 형태를 띠겠지. 그치?
무조건. 왜냐면 음수 양수 상관없이 어차피 제곱을 하면 양수가 될 테니까. 그리고 분모에다가 모두 다 뭐를 깔아줘? 이번에는 반지름의 제곱을 양쪽에다 깔아줘 볼게. 그러면은 이쪽이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분의 x좌표의 전체 제곱, 여기는 반지름분의 y좌표의 전체 제곱, 여기는 약분을 해주면 그대로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근데 반지름의 분의 x좌표가 뭐를 의미를 해? 코사인. 그리고 반지름분의 y좌표는 사인을 의미를 하잖아.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성질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공식이 뭐가 있냐면 바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에 대한 계산 결과는 항상 1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자, 사인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인 제곱은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봐봐, 사인 A의 제곱이야 이렇게 썼어. 그럼 얘가 사인 A를 제곱한 건지 사인 A의 제곱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A 제곱인지 이거인지 헷갈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쓰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야. 사인 A를 괄호치고 전체 제곱을 해줘야 돼. 그런데 수학의 약속이 몇 가지가 있어. 독립적으로 나온 하나에 대한 연산은 절대 괄호를 치지 않아. 절대 이꼴 혼자. 그러니까 만약에 얘들아 3의 제곱을 써봐 했는데 이렇게 썼어. 근데 한 친구가 옆에서 이렇게 쓴 거야. 상관없는 거 같지? 근데 이런 표기 방법은 없어. 이런 표기 방법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3의 제곱은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 왜냐면 독립적인 요소기 때문에. 반대로 마이너스 3의 제곱을 이렇게 썼다.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9라는 뜻인 거야. 3의 제곱을 한 거니까. 만약에 자체인 마이너스 3 자체를 제곱을 하고 있으면 싶으면 괄호를 쳤었어야 맞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괄호를 치기에는 사인 A가 독립적인 하나의 요소니까 제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약속을 한 거야. 헷갈릴 수 있으니까 괜히 뒤에다가 쓰면은 이건 안 되고, 그럼 괄호를 칠 수 없으니까 사인 세타에 대한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는 지금부터 사인 A 제곱을 안쪽에다가 넣는 걸로 약속을 한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의를 해줬다는 얘기는 사인을 제곱한 결과와 코사인을 제곱한 결과의 합이 1이다 라고 쓴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줄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좀 빨랐다. 다시 이번에는 탄젠트 세타가 x좌표분의 y좌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x좌표분의 y좌표의 분모와 분자에다가 모두 다 반지름을 한번 나눠줄게. 됐어요?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는 애초에 x좌표분의 y좌표라는 공식이 있잖아. 이걸 외우자고 했는데 이 분수꼴의 분모와 분자에 모두 다 반지름을 하나씩 나눠주자는 거야. 밑에다가. 그럼 반지름분의 x좌표와 반지름분의 y좌표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반지름분의 x좌표가 뭐야? 코사인. 반지름분의 y좌표는 사인이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무조건 뭘로 바꿔줄 수 있어? 탄젠트 세타로 바꿔줄 수 있어. 근데 어느 세월에 코사인, 사인, 탄젠트 맨날 이렇게 정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끼리 약간의 꼼수를 쓰도록 하자. 자, 어떻게 쓸 거냐면은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 더하기 탄젠트 더하기 1분의 탄젠트 빼기 1, 이런 식으로 앞 글자만 따서 약간 치환하는 느낌으로 해주는 게 일반적이야. 뭐 굳이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 물론 뭐 서술형 같은 거를 해야 되는, 뭐 수행평 깔 때는 써주는 게 좋겠지만. 자, 그때 약간의 약속이 몇 가지가 있어. 자, 하나, 공식은 only 이 두 가지만. 이 대수 단원에서 삼각함수에 대한 연산은 only 얘밖에 안 나와. 그리고 둘, 탄젠트는 이 세상에 없어. 탄젠트는.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자. 자, 이 1이 뭘로 바뀌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으로 바뀌어. 그리고 분자 부분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코사인 더하기 사인 곱하기 코사인 빼기 사인으로 변하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의 형태로 정리가 우선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여기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앞에가 뭘로 변해? 얘를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전체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죠.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그리고 분자 부분도 위치를 조금만 바꿔줄까요? 좀 더 보기 좋게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겠고, 다시 분모와 분자에다가 그대로 코사인을 곱해주면은 사인 더하기 코사인분의 사인 빼기 코사인이 되겠지. 그러면은 앞쪽에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에 대한 완전 제곱과 제곱을 없애줄 수 있고, 분모 자체가 같은 꼴인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코사인 빼기 사인 더하기 사인 빼기 코사인 되겠고, 사인이랑 코사인 모두 다 사라지면 계산 결과는 0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동차가 뭐 사실 요즘은 뭐 수동 기어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굳이 뭐 갖고 다닐 이유가 없거든. 요즘은 쌤이 20살 때만 해도 사실 수동 기어인 자동차들도 되게 많았고, 부모님들 차도 대체로 그렇게 많아서 그게 쌌거든 사실. 요즘은 그걸 바꾸면은 비싸더라고. 더 그거는 제작을 해야 돼.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차 운전하는 거 보면은, 뭐 운전을 안 해봐서 모를 수 있겠지만 부모님들 운전하는 거 보면은 뭐 여기 이 기어복을 막 만지고 이러진 않잖아. 계속 운전만 이렇게 하시잖아.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사라지려고 하지만 지금도. 근데 이제 수동 기어라고 하는 차를 보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1단, 2단, 3단, 4단, 5단 여기다 이제 후진 이렇게 해서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쌤은 뭐 운전병을 나오기도 했지만 뭐 운전 자체도 되게 많이 하긴 했거든.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제 군용 차량 이런 게 말이고 뭐 부심을 부리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쌤이 어쩌면 스틱 운전을 되게 좀 그래도 좀 이게 한 줄을 아는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스틱이라고 하고 이제 자동 운전, 오토매틱이라는 운전이 요즘 이제 다 있는 것들이거든. 근데 이 운전에 대한 이해가 어쨌건 간에 자동 변속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 왜냐면은 이제 그냥 왕 하고 밟는다고 나가는 게 아니거든. 그게 구조 안에 들어있겠지. 근데 그거를 자동으로 바꿔주냐, 사람이 직접 바꾸느냐의 차이인 거야.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쌤도 고민을 하면서도 근데 변하진 않아. 결론은 결국은 아니야, 기초부터 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해. 여기도 보면은 지금 얘는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근데 얘로 인해서 파생한 여기는 얼사탄고가 있었지. 그리고서 얘 같은 경우도 그냥 무턱대고 뿅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에 대한 상황을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물론 얼사탄고도 외우고 얘도 외우고 얘도 외우는 게 필요하지만 한쪽으로 편중되기만 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야. 자, 잘 봐요. 514번을 쌤이 2번을 풀어줄 건데 2번을 풀어줄 거야. 자, 근데 잘 들어봐야 돼. 일단 제일 쉬운 방식으로 가볼게. 일단 세타가 제 3, 4분면에 가기래. 그러면은 제 3, 4분면에 가기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탄젠트만 양수고 사인, 코사인은 음수값이어야 돼.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서 코사인이 음수값이라고 대놓고 나왔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중에 뭐가 존재하냐면 바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이라는 공식이 존재를 해. 그래서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해보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 걸 사용을 할 수 있겠고, 그대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사인 제곱의 계산 결과는 25분의 16이고 이 결과를 1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일단. 그럼 그대로 다시 한번 사인 제곱은 뭐라고 할 수 있어? 25분의 9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럼 사인이라고 하는 친구는 5분의 3이라고 할 수 있는데 9는 모르겠지.
그런데 3, 4분면의 각이었으니까 사인이 음수인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아 그러니까 사인 값이 무조건 마이너스 5분의 3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코사인은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탄젠트가 어차피 코사인분의 사인꼴이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코사인이 지금 마이너스 5분의 4였고 사인이 마이너스 3분의 5분의 3이었으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을 해주면은 계산 결과는 그대로 4분의 3이다 라고 나와지겠지. 탄젠트는. 그럼 탄젠트는 4분의 3이었고 그리고 또한 사인은 마이너스 5분의 3이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은 마3 여기 계산하면은 6 더해주게 되면은 플러스 3 4번이 되겠지.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이게 얘네 둘을 사용한 방식이야 그치? 얘도 사용했고 얘도 사용을 한 거지 그치? 뭐 거리낌이 생길 것도 아니고 뭐 요렇게 안 풀지도 않아 다 이렇게 풀 거야. 근데 여기서 쌤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좀 욕심을 내고 싶은 거야. 그런데 봐봐 세타가 제3, 4분면의 각이라는 얘기는 반지름이 R인 원을 기준으로 동경이 제3, 4분면 위에 위치할 때 코사인의 값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근데 교점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한 좌표가 몇 콤마 몇이라 물론 음수 콤마 음수일 텐데 그때 코사인을 만들어낸 방식이 첫 번째 정의에 의해 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반지름분의 x좌표일 거 아니야. 근데 반지름은 어차피 양수일 거고 x좌표도 어차피 음수일 거니까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가 나오기 위해 주어진 반지름을 5라고 가정을 하고 이때 교점의 y좌표를 마이너스 4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라는 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됐어? 근데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가 한 번 더 얘기했지만 5고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가로 길이가 4면 세로 길이를 3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y좌표는 마3이라고 할 수 있겠지 또한. 네, 됐어? 그럼 이때 이 사인 세타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정의에 의해서 반지름분의 y좌표니까 5분의 마3이 되겠고 탄젠트 세타는 또한 뭐라고 할 수 있어? x좌표분의 y좌표니까 마4분의 마3 계산을 해주면 그대로 4분의 3이다 정리가 되겠고 다시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아까랑 같은 정답이 나와지겠지. 근데 지금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얘기를 해줬잖아. 결과도 보면 유사의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왼쪽과 오른쪽을 섞어가지고 푼 게 첫 번째 방식이었고 두 번째 정의를 보여줬던 건 아예 첫 번째 방식으로만 풀어준 거야. 이 정의로서만 그렇게 해서 풀어준 건데 사실 두 번째 했던 이 과정을 다들 그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들을 많이 안 해. 그런데 얘가 시작이고 얘가 근본적인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다 뜯어보고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이해해서 공부를 한다고. 근데 그렇게 하는 친구가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그 개념이 안 쌓일 수가 없어. 단순히 한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쌤이 얘기하는 두 가지의 방식들 지금 아직 여유가 있는 시기잖아. 그래도 이 시기 때 공부를 미리 해놓는 거야.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이걸 얼싸탄고 외우고 사인 제곱 이걸 외웠어. 이걸 외운 거는 그때 가서 외워도 시간 안 부족해. 응? 근데 요 개념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그때도 나진 않는다는 거지. 물론 설명은 그때 가서 하겠지만 방학 기간에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려면은 자꾸 이런 여유가 있는 시간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여유가 있는 기간에 정리를 하다 보면은 딱 무슨 느낌이 나기 시작을 하냐면은 얘네들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기 위해 과정들이 쌓이기 시작을 해. 나중에 보면은 비슷한 과정들이 또 다시 나오고. 이거를 적고 있어 근데? 어디 적고 있냐? 그 첫 번째 풀었던 거 응? 필기하는 거 까먹고. 수혜는 어때? 대구랑 대전이랑 어디가 좋은 것 같아? 대구요? 아직은?
좀 약간 네가 원해서 온 건 아닐 거 아니야 어쨌건. 맞아. 가족 환경이 그럴 가능성이 크잖아 지금 너희 나이 때. 그럼 보통 전에 있었던 거를 좀 그리워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 장점이 뭐야? 대구에. 그래서 그러니까 대전에 왔을 때 약간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가 있어? 근데 다 비슷한 것 같아. 그냥 비슷한 것 같아.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쌤은 내가 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얘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지금 여기 월평동이 또 길치니? 길치야? 이게 우리 학원이 이렇게 있으면 너 지금 집 어디니? 그 하나는 여기잖아 학원 여기가 이쪽에 황실이랑 이렇게 아파트 단지 있고 저쪽으로 가면 이제 갑천중학교 있고 서구 있고 너 만년이라서 뭐 이쪽밖에 안 다녔을 거 아니야. 근데 이쪽 가면 여기 막 트레이더스 있고 이러잖아. 여기가 뭐 갑천초등학교랑 막 이것저것 되게 많거든. 쌤이 여기 갑천초등학교 나오고 남성중 나오고 고등학교나 다른 데로 갔어. 쌤이 여기를 맨 처음에 여기가 이제 도시가 이제 월평동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를 처음 이사를 온 거야.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그러니까 93년도 이때 이사를 온 거지. 초등학교 2학년 이때쯤에. 그때는 하나라는 아파트가 없었어. 그 저기 뭐야 전원 아파트, 진달래 아파트 그런 것도 없었고 거기 트레이더스 있는 자리 있잖아. 거기서 농담이 아니라 트레이더스 거기가 아무것도 없었고 공터였거든. 그래서 거기 공터 가면 개구리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공터 같은 데서 개구리 잡으러 갔어. 진짜. 근데 그 정도로 막 아무것도 없이 막 허허벌 다니는 데가 되게 많았었거든 옛날에는. 근데 그랬었는데 어쨌건 여기로 이사를 오고 쌤이 20대 중반까지 살다가 우리 학원 여기 근처에 어떤 학원으로 쌤이 학원 생활을 거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집은 또 이사를 간 거야 다른 데로. 근데 회사가 여기니까 맨날 이쪽으로 왔겠지. 그리고 쌤이 여기 회사를 나가면서 둔산동으로 좀 가려고 했는데 수업이 여기가 하나가 또 잡혀가지고 여기를 맨날 출근을 하다가 뭐 학원 여기서 해서 막 10년 15년 막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 그래서 쌤이 월평동이 생긴 이후로 모르겠어. 물론 이제 이동을 안 하는 좀 약간 나이 많은 어른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내 나이 대에서는 그래도 한 체류 시간이 한 10위 안에 들지 않을까? 쌤 나이 또래 중에서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는 대전을 안 벗어난 게 아니라 쌤은 월평동을 그렇게까지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거야. 봐봐 오늘 같은 경우도 쌤 12시에 와가지고 7시까지 하루에 6시간 넘게 오고 있잖아. 그걸 매일 하고 있잖아 보면은. 뭐 아닌 날들도 있겠지만 그게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지 해봐야.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이사를 오고 하는 친구들이나 이사를 가는 친구들 보면은 궁금하기도 해.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자기가 살아봤던 환경이랑 뭐 달라봐야 얼마 언어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대부분 뭐 덥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지역들을 가보면 사실 또 다른 데를 놀러 가보지만 일단 뭐가 다르냐면은 프랜차이즈 자체가 달라. 그치? 그래서 거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우리 대전에는 뭐 요즘은 좀 그래도 전 지역별로 좀 덜하긴 하지만 뭐 대구랑 뭐 예를 들면은 뭐 막창을 뭐 이런 것들이 막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고 대신 여기는 뭐 빵에 미쳐가지고 막 다 빵만 먹고 있잖아. 빵도 보면은 되게 막 이것저것. 성심당도 가봤어? 성심당? 줄 서 있는 거 봤어? 미친놈들이야. 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까지 줄 서서 빵을 먹을 거면은 조금 돈을 더 주고 딴 데 가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래서 군대를 제외하고는 다른 데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한 번쯤은 딱 다른 데 가서 살아보고 싶어. 그러니까 막 한 달 살기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내가 지금 이 특성상 내가 뭐 한 달을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좀 힘들긴 하지만 한 번쯤은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살아본다면 제주도, 뭐 외국이면 또
좀 재밌긴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그냥 말도 통하고 편한데 약간 시골 같은 느낌에서 좀 살면은 재밌지 않을까? 그러면 부러운 뭐 물론 이제 한국에 있는 것도 좋지만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세타가 제 2, 4분면의 각이라고 얘기를 했고 주어진 문제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값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세타가 제 2, 4분면의 각이라고 했으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사인만 양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이때 다시 한번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이 4분의 1이라고 하는 양변을 제곱한 식의 형태가 정리가 되겠지. 그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정리해주게 되면은 2 사인 코사인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만족하는 사인 코사인 값을 마이너스 8분의 3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그래 됐지?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꼴이 된 거야. 전체 주어진 문제가 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을 원하는 건데 근데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애초에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사인 빼기 코사인만 지금부터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사인 빼기 코사인을 구하려고 하면은 사인 빼기 코사인에 대한 전체 제곱이 어차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인 걸 사용을 하면 되겠고 그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일 때 사인 코사인에 대한 곱이 마이너스 8분의 3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플러스 4분의 3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냐는 거지. 계산을 하면은 4분의 7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럼 만족하는 사인 빼기 코사인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사인은 양수였고 코사인은 음수였으니까 계산 결과는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 사인 빼기 코사인이 2분의 루트 7이고 곱한 계산 결과는 4분의 루트 7, 4번이 되는 걸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사인과 코사인이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를 쓸 겁니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5분의 4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두근의 곱을 5분의 k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첫 번째 줄에서의 양변 사인 더하기 코사인에 대한 전체 제곱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을 25분의 9라고 할 수 있겠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의 값을 1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은 25분의 9가 되겠죠. 정리해준 게 다시 1 더하기 5분의 2k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그럼 1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여기다 쓸게 그냥 5분의 2k가 마이너스 25분의 16 5를 곱해주게 되면은 10k니까 만족하는 k는 마이너스 5분의 8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삼각함수 관련된 이야기고 정의는 당연히 다 처음부터 똑같이 소개를 할 거야. 똑같이 소개를 할 거고 뭐 거기에서 이게 뭐였지 이런 것들은 할 거 없이 그냥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정의는 어차피 외워야 되는 단계고 머릿속에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는 중3 때 배웠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존재하는 건 맞고 그걸로 쓰는 것도 맞지만 그걸 했던 이유는 원래 정의가 이건데 각도를 다 쓰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갖다 쓰기만 하자 요 얘기였던 거야. 자, 그리고 오늘 남은 시간에 딱 뭐를 할 거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요거 하나랑 그리고 두 번째 각의 변환이라고 하는 형태 이거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각의 변환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사실. 근데
완전히 자리만 잡게 이해를 해주게 되면 이해만 해줘도 솔직히 겨울방학의 정리는 충분히 가능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 일단은 자, 지금부터 뭐를 해줄 거냐면은 원을 그려줄 건데 그냥 원이 아니라 지금부터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렸을 때 지금부터 뭐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냐면 y는 sin x라고 하는 계산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야. 그런데 방금 우리가 있었던 이 일반각이라는 이 단원에서 각도가 되는 60분법을 사용한 1도, 2도, 3도 이런 각도가 나오는 몇 도는 실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실수는 수직선 위에 표시할 수 있는 수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수직선에 표시하려면 각도가 아니라 실수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실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했어.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준 게 뭐였어? 바로 180도가 파이다라고 할 수 있었어. 그지? 어제 했던 게 180도가 파이야. 그렇게 약속을 하기로 한 거야. 자,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파이를 가지고서 60도, 30도, 45도 뭘 알려주긴 할 건데 1도, 2도, 3도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익숙하지가 않아,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은 각도 1도, 2도, 3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 자, 그러면은 이때 지금부터 각도가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교점들이 계속 발생을 할 거야. 동경이 어쨌든 각도가 커짐으로 인해서 0도부터 쭉쭉쭉 올라갈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사인에 대한 계산 결과의 정의를 어떻게 쓰기로 했어? 바로 반지름분의 y좌표로 쓰기로 했잖아. 여기까지 됐지? 반지름분의 y좌표로 쓰기로 했으니까 y좌표를 지금부터 쭉 올려주면 되는데 다시 한번 지금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야? 반지름이 1인 원으로 그릴 거니까 반지름에 대한 분모는 이제부터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반지름이 0인 원으로 그리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그려주는 지금 요 10초선을 기준으로 각 동경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 각도에 대한 조금의 증가폭에 따라서 지금부터는 뭐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y좌표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뭐의 y좌표? 바로 교점의 y좌표. 그치? 교점의 y좌표를 이야기를 하자는 거야. 그럼 1도, 2도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교점의 y좌표는 점점점 어때죠? 점점점 어때죠? 커지겠지. 그래서 1도, 2도, 3도가 되면서 교점들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갔을 때 교점의 y좌표는 0부터 최대 몇 가지? 1까지. 교점의 y좌표니까 최대 1까지 커졌다가 다시 동경이 90도를 넘어가면서부터는 교점의 y좌표가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좌표평면에다가 지금부터 sin x를 그려주려고 하는데 각도로 그려줘보자. 각도. 그럼 여기서 1도, 2도, 3도, 4도, 1도, 2도, 3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90도까지 결국은 처음에 0도일 때는 교점의 y좌표니까 0이었겠고 1도, 2도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교점의 y좌표가 조금이라도 커지니까 그래프가 90도가 됐을 때 최대값이 몇이 되는 걸 볼 수 있어? 1이 되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지금 봐봐. 교점의 y좌표가 이런 순서대로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어떻게? 선이 이 원에 대한 곡선을 따라가면서. 그치? 그러니까 모양도 약간의 곡선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는 거야. 곡선의 형태를 띄어. 이거는 어떻게 정의해 줄 수가 없어.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교점의 y좌표를 체크를 해봤더니 이렇게 곡선을 띄게 되는 걸 볼 수 있어. 근데 x축에다가 90도를 쓸 수는 없다는 거야. 우린 실수체계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왜냐? 삼각함수만 그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직선도 배워야 되고 다른 것들도 배워야 되고 같은 선상에다가 같은 세계관에다가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만 각도로 하면 나머지를 이렇게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야? 못 그린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뭘 썼다고? 파이가 180도라고 정의를 하는 호도법을 쓰자는 거야.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름이야. 근데 파이가 180도면 90도는 파이의 얼만큼인 거야? 딱 반절인 거잖아. 그러니까 2분의 파이가 90도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값은 2분의 파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지.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파이는 몇 점 몇 정도 된다고 했어? 3.14 정도가 된다고 했잖아. 그걸 2로 나눈 2분의 파이는 그럼 어떤 정도가 되겠어? 1.058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니까 1보다는 조금은 어때? 살짝 길지. 이해됐어? 다시 한번 2분의 파이가 90도인데 파이가 3.14 정도 되니까 결국은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친구의 값은 반으로 나눠준 아닌데 1.557 뭐 이런 식이겠지. 됐죠? 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2분의 파이라고 하는 90도에 대한 표현은 1보다는 한 1.5배 큰 좀 더 큰 값이라는 거야. 됐어? 자 그럼 다시 봐봐. 다시 얘기를 해볼게.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온 거야. 사인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정의를 하자고 했어 우리가? 사인에 대한 정의는 뭐였어? 반지름분의 y좌표였어. 근데 지금부터 대상이 나오는 원의 반지름은 1로 정의를 해주자는 거야. 그럼 분모가 1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분모가 1인 상태에서의 반지름이 1인 원에서 동경이 시초선부터 올라감에 따라서 동경의 위치가 변함에 따라 사인에 대한 계산 결과값은 어차피 교점의 y좌표니까 점점 약간 원의 모양을 띠면서 올라가겠지. y좌표를 어차피 얘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각각의 움직이는 y좌표에 대한 이동이면은 그냥 이 길이처럼 똑같이 원의 모양을 띈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다시 뭐라고 했어 쌤이? 원의 모양을 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y값이 1일 때 x값은 90도였을 때 이게 딱 원의 모양을 띄는 게 맞아. 실제로 요 모양이 그러니까 지금 교점이 지금 쌤이 지금부터 짚고 있는 이 교점들이 발생한 이 위치들의 y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그림이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그림은 그려진다는 거야. 4분원의 느낌으로 원의 4분의 1의 느낌이 딱 그려진다는 거야. 됐어? 그런데 90도가 다시 뭐였어? 2분의 파이였고 2분의 파이에서 파이가 3.14니까 3.14를 반으로 나눴더니 대충 1.5 정도가 된다는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에 y값이 1이었는데 90도일 때 원의 모양이었던 거지 여기가 1.5일 때 원의 모양이 아니라는 거야. 다시? 자 다시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정의역이란 말을 쓰는구나. x값이 0도부터 90도까지 변함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원의 모양을 띈다. 요 그림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간다는 건 됐지. 그런데 90도는 분명히 실수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니까 실수의 개념을 지금부터 쓰기 위해 90도라고 하는 자리에 대신에 2분의 파이를 지금부터 넣자는 거야. 근데 2분의 파이가 가로랑 세로의 길이가 1이 맞는 정사각형의 여기의 위치보다 2분의 파이는 훨씬 오른쪽에 있지 않아? 왜냐면 2분의 파이는 1.5잖아. 1이 아니라.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지금 x좌표에 있는 이 90도라고 하는 위치를 실제 좌표 평면의 실수 위치에 정리를 하면 이렇게 1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요 정도의 1.5의 위치 정도의 요 자리에 있다는 거야. 누가? 90도가. 됐어? 그러니까 원래 그리려고 했던 이렇게 생긴 원의 일부보다는 그림이 조금 더 늘어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조금은 늘어진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야. 다시 듣고 싶은 거 있을까? 근데 1을 못 넣지. 다시. 이거 여기 1 여기. (1을) 못 넣는다는 게 지금 1.5를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지. 그게 아니라 자 다시 함수는 쌤이 다시 한번 뭐라고 했어? 대응하는 관계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가 1도, 얘가 2도, 그러니까 얘가 10도, 얘가 20도, 얘가 30도, 얘가 45도, 얘가 50도, 얘가 80도,
얘가 90도일 때라고 얘기를 해보자. 됐지? 그러면은 그래프를 딱 그리려면 x축에다는 x도 각도를 쓸게. 원래 이런 건 없어. 근데 이제 최대값은 1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일단은 그래프를 좀 편하게 그려주게 되면은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이 그림의 형태를 여기까지 90도로 딱 잡았다고 해볼게. 90도를 잡는 건 우리 마음이니까. 그치? 그러면은 그림의 형태는 10도일 때는 여기에 y좌표, 20도일 때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니까 반지름이 가로의 길이니 딱 4분원의 그림이 일단 1차적으로 그려진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언제? 여기가 45도, 여기가 10도, 여기가 20도, 여기가 30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서. 그런데 90도가 1은 아니니까 90도의 위치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이 그림은 변함이 없는 거야. 지금부터 0도부터 90도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이 점들의 y좌표를 찍어낸 게 이 그림이 되는 건 지금부터는 변함은 없어. 여기까지 됐어? 요 그림이 안 됐어? 요 그림 됐어? 된 거야? 그럼 일단 요 그림 됐어? 근데 10도, 20도, 30도, 45도, 90도라고 하는 이 각도가 실수가 아니잖아. 1도는 1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뭐를 만들어낸 거야? 파이가 180도, 즉 2분의 파이가 90도라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야. 그러면 90도를 바꾸자는 거잖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얘를? 90도를 2분의 파이라고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럼 90도가 지금부터는 2분의 파이인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비율이 맞아? 2분의 파이는 1.5 정도가 되는 숫자잖아. 그럼 이 비율이 맞아? 가로 세로 비율이? 그러니까 이 가로의 비율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1.5라고 하는 친구의 비율이면은 2보다는 좀 더 여기가 1의 자리면 여기가 1.5 정도가 되니까 2분의 파이라고 하는 90도는 한 1.5 정도가 되는 숫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90도는 어디다 놓을지 몰라서 그냥 그렸는데 90도를 실제로 실수화를 시켰더니 1.5 정도가 되니까 그림은 이렇게까지 좀 약간 늘어지는 느낌이 나야 되니까 늘려줘야 된다고. 늘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각도가 커짐에 따라 이 y좌표를 그려주는 건데 지금 원에서 그림이 그려지면서 교점에 대한 y좌표가 올라가는 것처럼 일정하게 4분원에 대한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가로로 늘린 느낌에서 y좌표가 연결되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반지름이 1이니까 어. 아무리 그 길어져도 제일 긴 쪽이 1못 넘어가요. 반지름이 1인 거는 중요하지 않은 게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대입해야 되는 x 값이 지금 각도잖아.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이게 1, 2, 3, 4 올라가는 게 아니라 1도는 대략적으로 1.5, 2도는 3, 3도는 6, 4도는 8 아닌데? 4.5 그리고 얘는 6 이런 식으로 1도는 실수로 치환하면은 1.5 정도가 되는 숫자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각도로 썼을 때는 이 비율이 맞다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왜냐면 숫자랑 비율은 상관이 없는데 그 각도들을 정확하게 위치를 해봤더니 얘는 이제 1.5가 된 거야. 얘는 이제 소수 단위로 나오겠지만. 오케이? 그러니까 60도 정도 되는 값이 3분의 파이거든. 파이가 3.14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각도를 숫자로 표현을 하면은 60도가 1인 거야. 60도가.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모양을 떴을 때 여기가 60도 자리여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비율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냥 그 이유를 보여준 거거든 지금까지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교점의 y좌표를 찍어내주는 거야. 시초선을 기준으로 쭉 각도가 90도까지 갈 때 동안은 y좌표가 올라갔다가 다시 90도에서 180도 사이가 됐을 때는 y좌표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음수로 갔다가 다시 한번 다시 y좌표가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사인에 대한 그래프의 형태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려지게 되고 여기가 한 바퀴인 360도, 여기가 270도, 여기가 180도, 여기가 90도다라고 하는 위치를 잡아줄 수 있게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무턱대고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 소연아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면 돼 에서 시작하는 방법도 존재를 해. 근데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야. 그냥 만들어지는 건 없어. 물론 나도 알아. 이렇게 시작해도 그렇게 무리는 없어. 나도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정리를 하지. 그런데 시간이 있고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 그러면은 원리가 나와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당연히 듣고 정리할 줄 알아야지. 왜냐면 개념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와집니다. 자, 한 번 더 그릴 건데 그냥 이어서 할게. 자, 최대 최소값은 당연히 1과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가 몇 도인 거야? 360도. 360도의 반절인 여기는 180도, 그리고 180도의 반절인 여기는 90도가 됩니다. 90도에 대한 2배가 됐겠고, 그렇기 때문에 90도에 대한 3배인 270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됐어? 자, 이 상황에서 90도를 기준으로 또다시 반절에 대한 길이가 나올 테고 여기를 우리는 45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45도에 대해서 또다시 한 번 더 45도의 3배가 되는 자리를 135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또다시 180도만큼 이렇게 커지는 이 친구의 값을 225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315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쉽게 얘기를 하자. 이 그래프가 분명한 거는 y는 sin x라고 하는 그래프인 건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sin 45도의 값이 그래프의 특징상 sin 135도랑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왜냐면 sin 45도는 이 점에 y좌표일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근데 sin 135도는 어차피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90도부터 다시 180도까지 내려가는 모양새일 테니까 중간에 45도인 지점에서 양쪽에서 올라오더라도 만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sin 45도랑 135도 같은 거야. 됐지? 근데 sin 45도는 그럼 어떻게 구할까? 근데 우리가 이걸 중3 때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기억해? sin 45도는 몇? 1. 맞아. 왜 그렇게 생각했어? 왜 그렇게 지금 생각했어? 외운 걸 불러온 것 같아? 아까 이름 뭐야 그럼? 그것도 이상하잖아. 그치? 자, 봐봐. 우리가 머릿속에 박혀있는 게 사인 코사인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방향이 있잖아. 불러오는 걸 할 줄 알아야 돼. 외운 거를 가지고 오는 정보는 맞다라고 하는 확인이 불가능해. 선생님이 만약에 이분의 루트이 맞아? 맞아? 몇 번만 물어봐도 무너져 이거는. 자, 근데 봐봐. 45도는 정사각형을, 그리고 30도와 60도는 정삼각형을 가지고 와야 돼. 됐지? 요 과정,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처음부터 뭐를 배우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전에 있었던 거에서 빵꾸가 나면 안 돼. 자, 다시 봐봐. 45도에 관련돼서는 무조건 정사각형이 나와야 돼. 그리고 30도와 60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삼각형이 나와야 하거든. 근데 정사각형은 우리도 알고 있겠지만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 이때 45도는 어떻게 발생시킬 수 있냐면은 대각선을 그려주면 돼. 여기까지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당연히 45도에 관련돼서는 정사각형을 선생님이 떠올리라고 해서 이건 외워줘야 되겠지만, 그러면은 이때 이 45도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그은 요 길이에서 밑변과 높이와 빗변의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1대 루트 2였던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60도가 발생이 됐을 때 정삼각형에서는 그대로 수선의 발을 내려줄 거고, 이때의 밑변, 빗변, 높이의 비율은 몇 대 몇 대면? 2대 루트 3이야. 됐어? 들어봤고 써봤던 거 같지?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불러오는 거야. 이 그림에서 불러오는 거야. 사인 45도는 뭐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일단 루트 2분의 1인 거야. 코사인 45도는? 탄젠트 45도는? 1인 거야. 외웠던 걸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45도가 나오는 삼각형을 끄집어내는 거야. 근데 45도가 나온 삼각형을 맨날 기억할 수가 없어? 그럼 정사각형을 끄집어내는 거야. 그게 연쇄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공부를 해줘야 그 거꾸로 역순으로 쫓아가면 되는 거잖아. 아, 나 45도 탄젠트 45도 까먹었는데, 근데 탄젠트 45도 나오려면 45도인 삼각형이 필요한데, 45도인 삼각형이 필요하면 얘는 정사각형으로 하면 되는 건데, 그럼 정사각형을 그려볼까? 그걸 생각으로 하든. 그런 과정이 필요해. 여기 됐어? 그래서 사인 45도는 뭐인 거야?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값이 2분의 루트 2였던 거야. 됐지? 그럼 여기서 질문. 그림은 나와 있어. 점들을 잘 봐. 그러면은 사인 315도는 몇일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다시 하나 질문을 해볼게. 그러면 사인 765도는 몇일까? 자, 사인 765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지금 넣는 정의역은 아까 한 것처럼 반지름이 1인 원에서 시초선을 기준으로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 교점에 y좌표였을 거야. 근데 0도부터 90도, 180도, 270도, 360도가 돌고 나서 361도부터는 다시 똑같은 그래프가 발생을 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뒤쪽에는 같은 그래프가 한 번 더 발생을 할 거야. 그러니까 사인 760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렵지 않게 360도를 빼준 405도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겠지. 360도, 이 760도 5도의 위치를 360도만큼 앞으로 당겨도 되지 않냐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 405도는 어렵지 않게 360도만큼 한 번 더 당겨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인 45도랑 사인 755도는 같은 값을 갖는 거야. 그래서 일반각을 배웠던 거야. 됐어? 자, 조금 더 정확하게 사인 760도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야? 사인 360도 곱하기 2 플러스 45도로 바꿔줄 수 있고, 그러면은 동경이 두 바퀴가 돌아서 다시 시초선에 왔다는 얘기는 이거는 쌩까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인 45도랑 동일하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번에는 줄여봅시다. 자, 이번에는 30도입니다. 그리고 이쪽 값에 또 뭐가 나와? 150도, 이쪽 값에 210도, 이쪽 값에 330도가 나옵니다. 다시 질문. 사인 30도는 몇일까? (30도는) 60도의 꼭지가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기 값은 2분의 1이라는 걸 볼 수 있겠지. 자, 됐지?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60도가 나옵니다. 이쪽 자리에도 똑같이 60도가 나오겠고, 이쪽 자리에도 똑같이 240도, 이쪽 자리에도 똑같이 300도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됐지? 자, 그럼 바로 질문을 해볼게. 그림 보고 생각하시면 돼. 사인 210도는 몇일까 그러면? 아이고. 마지막 요거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사인 60도는. 그치? 자, 그럼 질문. 사인 240도는 몇일까? 원래 사인 240도는 요 점의 y좌표인 거야.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몇인 거야?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었는데 그게 아래로 내려와 있으니까 y값이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야.
오케이? 다시 질문. 그럼 사인 150도는 몇일까? 음, 2분의 1 맞아요. 그러면은 사인 300도는 몇일까? 사인 300도는 여기를 본 거 맞지? 이 점의 y 값을 본 거 맞나요? 몇이야? 지금 보면 알겠지만 쌤이 여기서 잔소리 조금만 더 할게요. 얼마 전에 쌤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는 건 맞는데 조금 좀 반복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지금도 옳게는 보거든. 근데 쌤이 이런 특강 시간에는 반복을 시켜줄 수 있는 시간이 나지는 않아. 자리는 잡혀 있어. 다음번에도 나만은 있을 거야. 근데 그 양이 유의미한 정도가 되려면은 그래도 한 두세 번은 봐야 돼. 진짜 두세 번은 더 봐야지 그게 더 자리가 잡혀. 지금도 대답은 나오고 있지만 뭐가 학습이 안 돼 있는 느낌이 드냐면은 점을 본 다음에 각각의 축들을 보는 느낌이 좀 덜 들어. X축, Y축 이런 것들을 자꾸 보려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조금 덜 든다는 거야. 근데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 조금 더. 그럼 사인 315도는 몇일까? 마이너스 몇? 근데 여기 지금 값도 쏘놨어. 2분의 루트 2로 계산 결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겠지. 찾는 건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각도라고 하는 이 몇 도는 60분법이라고 하는 각도의 표현이었고 얘네들은 실수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부터 안 쓸 거야. 그럼 각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몇 도를 180도를 뭐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어? 파이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180도에 대한 2배인 360도는 뭐가 되겠어? 2파이가 되는 거야. 됐지? 그리고 파이라고 하는 이 180도의 반절은 뭐가 되겠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2분의 파이가 여기는 2개 있으니까 2분의 2파이 파이였던 거고, 그러니까 270도는 2분의 파이가 3개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파이라고 다시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친구를 다시 한번 또 반절을 나눴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파이인 거야. 그래서 45도가 4분의 파이인 거야. 근데 다시 한번 45도가 2개 있으면 뭐야? 90도. 2분의 파이인 거야. 근데 45도가 3개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3파이. 뭐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 135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225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4분의 파이가 몇 개 있다는 걸? 5개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4분의 파이가 몇 개 있다? 7개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0도, 180도, 270도, 즉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같은 경우는 안 걸려. 어차피 딱 축에 대한 경계선이기도 하고 좀 익숙하게 금방 자리를 잡거든. 근데 문제는 지금도 그렇지만 45도, 135도, 225도, 315도 이런 게 익숙한 느낌이 들 수 없지 않겠어?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4분의 파이의 배수다라는 느낌만 가지면 돼. 근데 홀수배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어. 여기까지 됐지?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것들은 파란색과 빨간색 어떤 각도들 60도와 30도의 배수들이 되는데, 자,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당연한 얘기지만, 자, 근데 간단해. 30도는 6분의 파이고 60도는 3분의 파이야. 숫자가 바뀌어있는 느낌이 들면 돼. 바뀌어있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30도가 3분의 파이고 60도가 6분의 파이면 오히려 쉽게 외웠지만 그게 반대된다는 생각만 하자는 거야. 근데 그 답도 간단해. 파이 180도는 60도의 배수이기도 하지만 30도의 배수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6분의 파이, 여기는 3분의 파이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지? 자,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값들인데 익숙해져야 돼. 다시 한번 30도, 60도, 120도, 150도, 오케이? 210도, 240도, 300도, 330도야. 그러니까 지금 그 각도에 대한 배수가 익숙한 거야. 쌤이 보이는 모양에서는.
자, 그런데 잘 봐봐. 여기 다음 몇이었어? 120도거든. 자, 이걸 쫓아가야 돼. 120도는 120은 30의 배수야, 60의 배수야? 둘 다 되지. 그러면은 무조건 큰 걸로 쓰면 돼. 근데 60도가 3분의 파이였지. 그러니까 120도는 뭐인 거야? 3분의 파이의 2배인 거야. 오케이, 됐어? 다시 한번 150도 차례거든. 150도는 30의 배수야, 60의 배수야? 30의 몇 배야? 그러니까 6분의 5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야. 됐어요? 떨어진 만큼 자꾸 생각하셔야 돼. 여기 180도죠? 그러니까 지금 6분의 5파이를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니야. 그런 거 할 시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공부해줘야 되냐면은 150도를 호도법 6분의 5파이로 얼마만큼 빨리 바꿔줄 수 있느냐가 우리의 기술인 거지, 150도를 외우고 다니는 멍청한 짓은 하지 말자는 거야. 한 번 더 봐봐. 여기가 180도야. 파이라고 써져 있지만 그럼 30도만큼 넘어가. 그럼 여기는 210도겠지? 210도는 60의 배수야, 30의 배수야? 그럼 30도가 몇이야? 6분의 파이였고 30도가 7개 있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6분의 7파인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다시 한번 여기 180도였어. 60도만큼 더 가겠지. 그림의 비율상 60도만큼. 그럼 240도가 됐을 거야. 240도는 60도의 배수잖아. 그치? 60의 4배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4파이가 되는 거야. 요런 느낌으로 바라보면 돼.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정리해주면 여기가 3분의 5파이, 여기 정리해주면 6분의 11파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됐어?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자 봐봐. 다시 데모를 가봅시다. 자, 쌤이 예시를 들어줄게. 아무거나 골라봐. 뭐든 상관없습니다. 사인 4분의 5파이를 정리를 할게. 자, 그러면은 사고방식이 딱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 틀이랑 그렇게 안 벗어나. 사인 4분의 5파이는 일단 4분의 파이인 몇 도? 45도가 몇 개 있는 거야? 5개 있는 거야. 됐지? 됐지? 근데 앞에 분수 자체가 가분수의 형태니까 1, 즉 파이는 넘어간 거지. 근데 파이를 얼마큼 넘어갔어? 하나하고 4분의 1만큼 넘어간 상태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칸인 이 위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림으로 따지면은 그림이 자꾸 나와야 돼, 수연아. 지금은 그려져 있지만 어디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270도와 사이에 여기 딱 중간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 위치를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해줘야 돼. 근데 지금 4분의 파이로 정리된 길이는 어차피 4분의 파이 노란색 길이는 어차피 2분의 루트 2잖아. 됐어? 근데 2분의 루트 2가 아래로 있으니까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다 라고 대답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호도법으로 위치를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4분의 파이는 쌤 개인적으로는 그냥 중간에 위치를 찾아가는 게 어렵진 않을 거야. 왜냐면 듬성듬성 있잖아. 4군데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런 느낌으로 받아가면 돼. 또 아무거나 다시 해봐. 아니 그거 너무 쉽잖아. 여기는 1이잖아. 공 패스하고 좀 큰 쪽에서 6분의 11파이야. 자, 잘 봐. 그러면은 6분의 11파이를 제시를 했다는 거는 일단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가 몇 도야? 6분의 파이가 30도지. 그 30도가 11개 있으니까 몇 도인 거야? 330도인 거야. 그러면은 어느 정도 위치를 확인했으면 일단 뭐 먼저 해줘야 돼? 여기서 그림이 나와야 돼.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것들이 같이 동반돼서 포함해줘야 돼. 그림을 안 그려봤자, 그러니까 이것도 쌤도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건데,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쌤도 생각을 할 때 그림을 그리더라고, 머릿속으로. 근데 너희가 그 머릿속으로 그리는 게 빨리만 그렇게 숙달을 시켜?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라고 하는 거야. 그럼 330도는 어떤 친구가 되는 거야? 360도의 맨 끝에서 찔끔 이만큼 온 거잖아. 그러면은 조그만 찔 길이니까 몇이야? 2분의 1이 하단에 있으니까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그래, 됐어? 조금 더 해봐도 돼. 또 해봐. 사인? 4분의 파이는 근데 너무 앞쪽이야. 자, 해볼게. 사인 4분의 파이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애초에 그냥 여기잖아. 그럼 그냥 2분의 루트 2 끝.
그러니까 굳이 이 앞쪽에 있는 거에 대한 값은 외웠다라는 전제하에 나머지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얘기니까 앞쪽에 있는 값들은 지금 필요는 없고 좀 더 가볍게 잘 봐. 자, 사인 3분의 4파이를 한번 찍어봅시다. 일단은 분모가 3분의 파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60도에 비해서 240도가 됐어. 됐지? 그럼 240도인 거 각도 확인했으니까 일단은 사인 그래프 먼저. 근데 240도였지 지금. 그럼 240도는 생각을 해야 돼. 180도에서 60도를 더 갔다고 할래? 270도에서 30도를 왼쪽으로 갔다고 할래? 그게 좀 더 편해 보여? 그럼 270도가 여기인 걸 확인을 할 수 있겠고, 그럼 270도에서 30도만큼 째 갔으면은 결국은 빨간색 제일 긴 길이었겠지. 근데 하단으로 떨어졌지. 됐어? 그러니까 계산 결과는 몇인 거야? 마이너스 2분의 5.3이다.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슈? 자, 해봅시다. 그럼 사인 3분의 5파이는 몇일까? 근데 맞아, 맞는데 지금 어차피 머릿속으로 뭐하고 있어? 그림으로 찾아보고 있지. 그러니까 쌤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60도에서 300도인 거 확인을 했으니까 270도 기준으로 30도만큼 더 가니까 긴 길이를 그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이 자꾸 빠를수록 생각으로 머금고 있어서 다음 단계에 받아야 되는 생각을 더 빨리 받아줄 수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현이가 지금 형이 자꾸 얘기하는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백날 머리로 많이 떠올려봐야 써서 그러니까 어차피 그걸 떠올리고 다음 차례는 또 다시 뭔가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는 수능까지도 단 한 문제도 안 빼고 쓰는 문제밖에 없어. 그 뒤도 더 그럴 거야. 우리가 만약에 수학 공부하는 게 암산이 더 유리했으면 암산학원이 더 많았겠지. 그렇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뭐 여권에서 막 그리고 이런 느낌이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대부분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림을 떠올리기 바쁜 거야. 근데 남는 거는 그림을 그려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방금도 쌤이 이제 너무 잘했거든. 지금 이 정도 대답이면 솔직히 쌤이 뭘 물어봐도 어차피 시간 싸움이야 사실. 근데 여기에서 배워갔으면 좋겠는 건 단 하나. 다시 한번 뭐라고? 그림 그리기. 요거 하나만 생각하자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뒤쪽에 프린트는 조금 더 되어 있는데 그래프를 그려서 정리해 주는 거는 일단은 여기까지로